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건, 사고부터 법률, 경제 지식에 이르기까지 알수록 지혜가 쌓이는 시간이죠. 오늘 사사건건에서는 이미지, 음성 합성 AI 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유성경찰서의 손주아 경장과 함께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경찰서 수사과 통합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장 손주아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타인의 사진이나 이제 동영상을 음란물 등의 영상에 합성을 해서 허위 영상을 만들어 악용하는 걸 딥페이크 범죄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이 딥페이크 범죄 자주 언급이 되는데 경장님 언제부터 이게 발생하기 시작한 범죄 수법인가요? 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을 말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최근 몇 년간 대중화되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기술은 2014년에 개발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얼굴 인식 및 합성 기술로 사용되었는데요. 2017년부터는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이젠 이 딥페이크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나타났는데요. 이후 허위 정보 유포, 또 정치적 조작, 또 사기 등의 범죄로 사용되면서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딥러닝 기술은 분명히 이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술이라지만 이게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건데요. 대부분의 딥페이크 범죄들은 디지털 성범죄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딥페이크 범죄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좀 처벌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얼굴이라든지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존의 성적 이미지나 영상물을 합성해서 가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네네.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포를 해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유포가 될 것에 대한 불안감 혹은 유포가 되면서 그 이후에 겪는 여러 가지의 일상적인 침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 신상 정보 노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에 기억하셔야 될 것이 만약에 연예인 혹은 지인의 얼굴을 그 불법 성영상물에 합성해서 유포하는 경우에는요. 성폭력 처벌법 또 청소년 성보호법 네. 또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성범죄 외에도요. 다른 유형의 딥페이크 범죄는 그럼 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딥페이크 기술은 여러 가지 범죄 유형에 사용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예. 또 두 번째로는 사기 및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CEO나 고위 간부들의 영상을 그들의 직원이나 아니면 그들의 사업 파트너에게 전송해서 돈을 송금받는 방법도 있고요. 예. 네, 또 연예인을 사칭해서 그들의 팬들에게 팬심을 이용한 로맨스 스캠 범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세 번째로 정치인이나 공인들의 얼굴을 합성하여 조작된 발언이나 행동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 퍼뜨리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본 영상도 지금 저렇게 이제 조작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또한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형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명심해야겠습니다. 성범죄 외에도 이제 금융사기나 또 공인들을 활용한 그런 영상 조작까지 딥페이크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앞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이 성범죄, 그러니까 음란물에 딥페이크 기술이 사용되는 것이고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게 10대로까지 확산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충격인데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또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이런 범죄가 계속 발생한다. 정말 그야말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겁니다. 경장님, 10대들의 딥페이크 성범죄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요?
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합성물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156건이었는데 현재는 7월까지만 해도 29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예. 문제는 딥페이크 합성 제작이 워낙 쉽다 보니까 10대 청소년들의 범행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 10대 피의자는 2021년에는 51명, 2022년에는 52명, 2023년에는 91명,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131명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가운데 약 70%가 10대임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또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그렇죠. 그들의 일상들을 공유하는 사진들이 이렇게 딥페이크 범죄에 이용되다 보니까 학생들은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학생들은 SNS나 SNS에 올린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거나 탈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당히 이제 심각합니다. 그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올린 사진들을 지워가면서 또 알 수 없는 익명의 가해자에게서 벗어나려 한다는 게 마음이 아픈 그 지점이기도 한데 과거와 달리 SNS 사용이 이제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10대들 사이에서 또 학교에서 빠르게 좀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거겠죠. 네, 10대들은 일단 SNS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거나 의사소통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과거 신문이나 서적으로 차분하게 정보를 입수하기보다는 현재는 영상으로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이 정보를 입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다가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나이에 마치 그냥 놀이하듯이 SNS라는 익명성을 사용해서 또 제작이 쉬운 휴대폰 어플을 사용하다 보니 이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그냥 딥페이크 영상으로 범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마치 놀이를 하듯 심각성을 이제 모른 채 그런다는 건데. 네. 자, 충청은 오늘 유성경찰서 손주아 경장과 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장님, 대전 지역에서도 이 딥페이크 범죄 사례들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보니 대전 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예. 네, 첫 번째로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로는 이제 수천 명이 접속해 있는 텔레그램 네. 격지인방 내에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이름, 나이, 키, 또 사진 등을 서로 공유하고 이것으로 성적 영상물과 합성해서 이것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범죄가 있었습니다. 예. 이에 지난 한 달간 대전경찰청은 10대 피의자 2명 그리고 20대 피의자 1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예. 실제 지역에서도 판매하고 이제 거래가 되는 것까지 있었군요. 예. 네.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있나, 있어서 되겠냐 하는 마음이 이제 먼저 들게 되는데요. 경장님, 연예인을 사칭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요. 네, 연예인을 사칭해서 피해자와 통화하고 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너를 만나러 한국에 입국해야 되니까 교통비를 지불해라, 돈을 네. 송금해라. 어. 아니면 내가 너를 만나러 갈 테니까 돈을 송금해라 라는 식의 팬심을 이용한 로맨스 스캠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한 사건 중에 하나로는 같은 학교의 학생이 SNS에 올린 사진 등을 캡처하고 마치 자신이 올린 것처럼 하고 그것 밑에다가 성적 문구나 성적 언어를 사용한 일명 지인능욕 범행도 있었는데요. 그 피의자는 또 피해 학생들을 약 77회 무단으로 촬영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추가 입건하고 검거해서 송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범죄가 일어나는 그 공간이 SNS, 그중에서도 텔레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은밀하면서도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서 수사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선 수사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이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의 상황이 어떤가요? 네, 과거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텔레그램 측의 수사 협조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집중 단속 시행 이후에는 경찰청에서 텔레그램과 적극적인 공조 활동을 벌여서 텔레그램 측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온 상태고요. 예. 이에 대전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탈퇴한 딥페이크 회원들까지 모두 압수영장 집행한 상황입니다. 예. 네, 또한 텔레그램에 협조하지 않아도 2021년부터 시작된 위장 수사 기법으로요. 이젠 우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많은 수사 기법을 활용하고 있고 네. 또 원격 압수수색 제도인 온라인 수색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서 가해자의 추적 방법은 한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드시 추적된다, 도망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보도가 나오고 본격적인 이제 조사가 시작되면서 그 딥페이크를 이용해 불법 게시물 올렸던 가해자들이 그래도 내가 좀 예전에 했던 걸 지우면 어떨까, 삭제해버리면 어떨까, 활동 기록 지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 게시물, 활동 기록 삭제하면 혹시나 처벌을 그래도 피할 수는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나요? 아닙니다. 네, 피의자들이 활동 기록을 지웠다고 해서 수사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우리 경찰들은 디지털 포렌식 등 많은 방법으로 피의자를 검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은 물론 네. 시청하거나 소지만 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보거나 잠깐 네. 가지고만 있어도. 네. 개정안 성폭력처벌법 14조 2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처벌을 기존 5년형에서 최고 7년형으로까지 늘렸습니다. 네.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하거나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했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도록 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를 했을 때에도 처벌 네.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신설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아무리 내가 뭐 숨고 삭제하고 한다고 해도 여러 수사 기법, 뭐 공조 등을 통해서 다 찾아낼 수 있다. 처벌은 분명히 이제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가해자들이 이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만약 이제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경장님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신고를. 네, 예.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영상물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라면 지참을 하고 오셔서 우리 경찰관서에 그것을 삭제를 의뢰하면요. 우리 경찰은 디지털 피해자 보호센터와 연계해서 불법 촬영물 삭제 차단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찰은 딥페이크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요. 그 국선 변호사 선정, 가명조서 작성, 또 그 피해자 상담소와 연계를 해주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요. 예. 또 여성 긴급전화 1366, 또 방송통신위원회 1377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삭제도 도와드리고 있고 상담까지도 네. 도와드리고 있고 네. 일명 N번방 또 박사방 사태 이후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들이 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개정도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슷한 방식의 범죄는 그런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제 잡힐 리 없다라면서 어찌 보면 수사기관들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까지도 보인다라고 하는데, 경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일선 현장에서 많이 느끼실 테니까요. 어떤 대책이나 제도 보완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 디지털 성범죄의 배경은 이제 해외 보안을 강점으로 하고 있는 SNS나 다크웹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터폴이나 국가 공조나 기업 공조가 받기 어려워서 네. 아무리 수사 단서가 있어도 검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업 간의 공조, 또 그 인터폴 공조, 해외 주재 간의 파견, 예. 국제 사이버 대응 심포지엄 개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 다양한 공조 활동을 벌이고 있어서 점차 검거율은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보완되었으면 하는 대책으로는요. 국외 피의자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압수수색하는 방법이 도입된다면 우리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를 잡는 데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보완도 하루빨리 좀 이루어져야겠고요. 앞서 우리가 이제 짚어봤던 것처럼 10대 피해가 빠르게 좀 급증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딥페이크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집중적이고 대대적이고 충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살인죄와 매우 흡사합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에 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고 있는데요. 또 이에다가 딥페이크 피의자의 이제 딥페이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로 신상정보도 등록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상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그리고 10대들 같은 경우는 대학 입시에 어떤 치명적인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서 더 10대 피의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숨거나 방관하지 말고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도움 분명히 이제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들이 딥페이크를 인식하고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올해 8월 말부터 이제 딥페이크 범죄가 뉴스로 심각하게 보도가 되고 알려지게 되면서 그 대전 지역 딥페이크 겹지인방 채팅방 인원수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예. 네, 이처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이게 대두되다 보니 피의자들은 이것이 이젠 가벼운 장난이 아닌 심각한 문제라고는 받아들일 수는 있겠는데요. 저희 경찰도 시민들에게 지금도 학교나 직장에서 이젠 딥페이크 범죄 사례나 원리나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써서 국민 여러분이 가짜 정보에 속지 않는 능력을 기르도록 최대한 돕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 시민분들께서도 가짜 정보에 속지 않는 개인적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신문이나 방송에서 하는 얘기여도 다시 한번 의심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매체인지를 확인하고 정보를 이제 확인하는 습관을 네. 들여야 합니다. 네, 도움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충청은 오늘 대전 유성경찰서 손주아 경장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로 심각해지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충청은 오늘이 담아온 오늘의 정보 어떠셨나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편으로는 누구나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 씁쓸한데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확산돼야 할 때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또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 하루하루 담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